안녕하세요, 설정 DJ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던 도면 예제 있죠? 이 도면 예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 이 도면 예제를요, 세 가지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이라는 게 저번 시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요, 어떤 평면을 선택해서 스케치를 하고요, 모델링을 하는지에 따라서 간단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세 가지라는 게요,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다 그러면 정면도에 대한 평면을 이용해서 먼저 한번 그려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측면도에 대한 평면을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평면도에 대한 이 평면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스케치를 해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은 우선 정면도를 따진다면은 이 부분이죠. 이 면입니다. 그렇죠? 이 면을 먼저 그려서 돌출을 시키면 되는 거죠. 이 방향이든 이 방향으로 이 50mm의 만큼 두께를 가진 솔리드 객체를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측면도에 대한 평면을 잡아서 작업을 한다 그러면 보이는 면은 이런 사각형의 이 선들이 있죠. 이 선들이 있지만은 이 선들을 다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이 사각형을 먼저 그린 후에 이 계단식이 되어 있는 돌출되어 있는 이 솔리드를요 추가적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면도 같은 경우는 평면도도 동일하게 우측면도와 동일하게요, 이런 외곽에 대한 선을 먼저 그린 후에 이런 계단의 형식을 또 돌출을 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돌출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도면 예제를요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오른쪽에 부품 IPT 있죠.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템플릿 파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F6을 눌러서 등각뷰로 방향을 틀고요. 자, 그러면 우선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XY 평면을 이용해서, 그쵸? 이 XY 평면을 이용해서요, 이 면의 도형에 대한 이 계단의 형태를 가진 객체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평면을 그리려면 XY 평면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요, 원점에 확장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XY 평면 클릭 후에 스케치 작성 아이콘 클릭 또는 위쪽에 스케치 2D 스케치 시작을 클릭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XY 평면에 대한 스케치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점에서 선을 시작하면 됩니다. 선을 그리기 시작하면 되죠. 자, 그래서요, 원점은 저는 이 부분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한 번씩 하나씩 그려 가도록 할게요. 라인 명령어로요 클릭을 합니다. 원점을 클릭을 하고요, 저는 우선 형태를 비슷하게 그려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클릭하고요, 원점에 클릭. 그러면 간단하게 그려집니다. 단지 이 치수와는 좀 맞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린 상태에서요, 치수를 하나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길이는 얼마죠? 45입니다. 그쵸? 45입니다. 그쵸? 그리고 높이는요 또 45입니다. 45로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리고 위쪽 높이도 45입니다. 45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런 다음 위쪽에 보시면은요,
계단에 대한 거리가 요 전부 15네요. 그쵸? 그래서 15 입력, 15 입력. 자, 그리고요, 마지막 이 치수는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쪽에 전체 길이에서 45mm에서요 15mm와 15mm를 입력했기 때문에 마지막 치수는요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15죠. 15로 나옵니다. 하지만 입력은 할 수는 있어요. 자,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현형 치수 작성이라고 해서 이런 창이 하나 생성이 되는데, 자, 이 창은요 과도하게 중복돼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알려주는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승인을 클릭하면요 가로 열고 참고 치수에 의한 의미로 입력이 되는데, 실제로 이 치수는요 연계 치수입니다. 연계 변형이 가능한 치수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요 치수를 제가 이 치수를요 60으로 입력하면은, 자, 이 부분만 바뀌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치수를 입력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이 매개 변수라는 게 있는데, 이런 연계 치수를 이용해서 어떤 수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처음에 치수가 45였죠. 45로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아래쪽 이 계단에 대한 높이, 이 높이도 전부 동일합니다. 그렇죠? 15mm씩 동일하죠. 그래서요 치수를 클릭하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위에 치수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쪽에 두 개의 치수 30이라는 치수 때문에 전체 길이의 45에 30mm를 빼버리면 이 치수는 15mm이기 때문에 당연히 입력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서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완전히 구속이 됐다고 알려주죠. 마우스로 움직여보면요, 움직여보면은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스케치에서는 치수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보기 좋게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만 알아보기 쉽게 배열만 배치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치수에 마우스를 가져가서요 이런 십자 모양의 화살표가 보이죠. 이때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로, 또는 문자의 위치도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여서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런 다음에 마무리 있죠. 스케치 마무리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등각뷰에서 XY 평면에 맞게끔 이렇게 그려졌죠. 여기서요, 자, 돌출을 합니다. 클릭. 그러면은 평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두께는 얼마죠? 50mm죠. 그래서 거리 값에, 그래서 이 거리 값에요 거리 A에 50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는 거죠. 그러면은 돌출이 되면서요 좀 전에 우리가 스케치 화면에서, 스케치 도면에서 그렸던 객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객체는 당연히 이 돌출에 하위에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선택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방식은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식을 그려 볼 텐데, 자, 새 파일을 열게요. 저는, 자, 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측에서 보는 방향, 이 방향에서 보는 평면을 그리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이 사각형에 대한 모형만 있으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선들을 그려서요 미리 그려서 스케치 공유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예제 도면을 이용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는요 외곽에 대한 사각형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측면도는 어디라고 했죠? YZ 평면에서 그리면 되는 거죠. 우측면도는 여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YZ인 거죠. YZ. 그래서 원점에서요 YZ 평면을 클릭하고요 스케치
클릭.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측 면도에 대한 평면에 들어왔죠. 만약에 뷰 큐브가 이렇게 누워있다 그러면요, 모서리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틸팅 버튼이 있죠. 이렇게 클릭을 함으로써 회전을 시켜서 바르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측에 대한 평면에 보시면은 50mm와 그쵸? 높이는 45mm입니다. 그래서 가로는 50, 세로는 45에 대한 높이를 가진 사각형을 그리면 되죠. 그리고 원점은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원점으로 해서 그리도록 할게요. 라인 명령어로요. 자, 왼쪽에 원점을 클릭합니다. 초록색일 때 클릭. 그리고 위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요. 구속 조건의 아이콘이 생겼다면 자, 45 입력하고 요번엔 치수를 입력하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화면이 너무 크죠? 자, 그럴 때는 마우스 휠을 밀어서 확대시키고요. 또는 마우스 휠을 더블 클릭. 그런 다음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휠을 밀든 당겨서 맞추시면 됩니다. 명령어가 실행 중에도 이 마우스 휠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이 가능해요. 자, 그런 다음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요. 자, 직각에 대한 구속 조건이 떴을 때 50mm죠. 길이는 50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아래쪽에 이 원점의 축선에서 수직하게 섰을 때 클릭. 그리고 원점으로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완성이 되죠. ESC. 그러면은 치수를 입력하면서 저희가 그렸기 때문에 바로 구속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스케치 마무리죠. F6번 눌러봅니다. 그런 다음 돌출 높이는 얼마죠? 얼마를 돌출을 하면 될까요? 실제로 전체는 45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전체의 평면을 그렸기 때문에, 이 사각형을 그렸기 때문에 먼저 이 15mm에 대한 두께를 가진 솔리드 객체를 먼저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돌출. 그리고 두께는 15이죠. 확인. 그런 다음 우리는요, 자, 제가 정면에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평면에서 이런 사각형을 그려서요. 이런 사각형을 그려서 또 이 평면에서 이만큼 15mm인 돌출된 객체를 만들면서 이 객체와 하나의 몸체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죠? 높이는 30mm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또 이 우측 면도의 평면을 선택해서 스케치 클릭하고요, 이 평면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평면에서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는 이 사각형을 그려야 되는데 이 기존의 객체의 이 모서리 선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좀 편하겠죠?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형상 투영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요, 필요한 선을 클릭을 해서 투영을 하는 거죠. 투영을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이 스케치 화면에서 이 선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투영된 선들은요, 돌출도 가능합니다. 닫혀진 폐곡선을 만든다면은 당연히 돌출에 대한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요, 중간에 이 선만 있으면은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아래쪽이 어때요? 하나에 닫힌 폐곡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만 돌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라인 명령어로요, 이 선의 중간점이 아닙니다. 중간점에 클릭을 해서 중간점으로 클릭을 해버리면은 이 선은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선의 수직한 선의 중간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구속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완전하게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치수를 입력해도요, 입력을 할 수가 없어요. 입력은 되지만은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수정이 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간점을 지나는 선이 아닌 선상을 지나는 선을 그리시면 돼요.
중간점을 피해서요. 중간점을 피해서 위쪽에서 노란 점이 있을 때 마우스를 가져가면 어떻습니까? 자석처럼 좀 달라붙죠. 자, 이때 클릭을 하고요. 또 오른쪽에 또 수직하게 그렸을 때 클릭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상에서 클릭을 하고 좀 기울어지게 선을 그렸다면은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던 수평이라든지 수직이라든지 이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이 선을 반듯하게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반듯한 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 수직과 수평이 있는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수평 구속 조건에 대한 클릭을 하니까 가상선이 보이죠. 자, 이런 형태로 가상선, 파란색의 점선이 보이는데 이런 형태로 수평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을 가져가서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수평한 선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높이는 얼마죠? 30mm입니다. 그렇죠? 15와 15를 합한 30mm. 그래서요, 치수 명령어로 선과 선을 클릭을 하는 거죠. 이렇게 클릭을 해서 왼쪽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클릭을 하고요. 치수가 30mm죠. 30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선이 구속이 되면서요, 색깔이 바뀌었죠. 완전히 구속이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형상 투영을 했던 이 선을 이용해서 하나의 회곡선을 만들었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돌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돌출이죠. 당연히 돌출. 회곡선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평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선택이 자동으로 되죠. 그런 다음 출력에 보시면은 이 부분이 접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이 부분이 클릭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15mm네요. 그렇죠? 15mm입니다. 15mm만큼 이렇게 돌출을 할 거예요. 그리고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확인. 그러면은 하나의 솔리드 객체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이때까지 자, 이 부분을 만든 겁니다. 그렇죠? 이 형태를 만든 거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형태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 부분에 대한 15에 15의 가로 세로의 사각형이 50mm인 이 형태를 그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저희는 우측 면도의 이 평면을 이용해서 그려진 평면을 이용해서 다시 이만큼에 대한 스케치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만큼에 대한 스케치를 또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스케치 버튼 클릭하시고요. 오른쪽에 이 평면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또 선을 하나, 사각형을 전체를 그릴 필요 없이 앞에와 좀 전과 같이 형상을 투영한다면 이 선을 투영을 해서 저희가 사용한다 그러면은 하나의 가로선, 그렇죠? 수평한 선을 하나만 그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요, 형상 투영 클릭, 선 클릭, 클릭하면은 이렇게 형상이 투영이 되죠. 그런 다음 선 명령어로요. 자,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이 중간점에 그리면 되겠네요. 실제로는 이 높이는 30mm입니다. 그렇죠? 30mm의 반이 15mm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선상의 중간점을 이용해서 그려도 될 것 같지만은 저희는 이 중간점이 아닌 치수를 입력해서 구속을 시키도록 할게요. 자, 치수 입력. 위에 선과 아래 선 클릭해서 높이 15mm죠. 15mm. 그럼 또 끝났습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평면이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이 평면을 이용해서 우리가 얼만큼 15mm만큼 돌출을 시키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자, 스케치 마무리 누르고요, 돌출 클릭하시고 또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하나의 평면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선택되고요. 치수도 좀 전에 입력했던 15mm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되죠. 자, 접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이런 기능들은 나중에 저 돌출에 대한 기능들을 배울 때 자세하게 이 옵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확인.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도면 예지와 같은 형태의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정면도를 선택해서 그랬던 거와는 좀 다르죠. 여러 번의 좀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왼쪽에 보시면은요, 작업 트리를 보시면 돌출만 3번을 했네요.
3번을 해서 이런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단지 지금은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더하기, 접합을 한 거죠. 반대로 전체를 만들어서요, 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자, 부품 1번을 보시면은요, 돌줄 하나로 저희는 한 번에 이 형태를 만든 부분이죠. 처음 거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돌출을 3번을 함으로써 이렇게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케치 또한 3번을 한 거죠. 그렇죠? 스케치가 다 이 돌출에 다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종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평면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리는 방식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치는 똑같긴 합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평면을 잡아서요, 평면을 선택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새 파일을 또 열겠습니다. F6번 클릭하시고요. 자, 이번엔 평면입니다. 평면도 하나의 사각형이네요. 그렇죠? 이번에는 한 빼기로 하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차집합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사각형을 만들어서요, 먼저 이런 사각형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객체를 빼버리면 되는 거죠. 단 평면에서 다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번에도 평면을 선택한다면 이 사각형을 그리면 되죠. 외곽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단지 이번에는 전체를 45mm에 대한 높이를 가진 형태를 만들어서 반대로 빼기를 하면서 우리가 모형을 깎아내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스케치 원점을 먼저 선택할게요. 이번에는 위쪽이죠. 위쪽이면 어디입니까? XZ 평면입니다. 그렇죠? XZ. 그래서요, XZ 평면을 클릭을 하신 후에 스케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이번에도 원점은 이 부분을 할게요. 라인 명령으로요,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대충 한번 그릴게요. 그려서 이렇게 그려서 뭐 삐뚤어지도 상관없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삐뚤어지더라도 우리는 수직 구속 조건에 대한 이 아이콘을 이용해서 이 선을 클릭함으로써 수직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 치수 명령으로요, 얼마죠? 45mm입니다. 45고요. 그리고 이 치수는 50mm입니다. 그렇죠? 그랬죠? 자, 마무리. 화면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휠 더블 클릭 하시고요. 그리고 돌출을 합니다. 돌출 높이는 얼마죠? 45mm입니다. 45mm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값에요, 45를 입력하고 확인. 그러면은 45mm만큼 높은 이런 객체를 만들었어요.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리기를 평면도를 선택해서 작업을 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이 평면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스케치 클릭하고요, 이 평면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XZ에 대한 평면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평면도가 바로 서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누워 있다면요, 이렇게 틸팅 버튼을 클릭해서요, 이렇게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먼저 그릴까요? (30mm에) 대한 치수를 먼저 그린 후에 빼기를 15mm만큼 해서 돌출해서 우리가 깎아내듯이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또 이 선상의 모서리가 투영이 되면 좋겠네요. 하나의 세로선만 그리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형상 투영 클릭하고요. 자, 이 선 클릭, 이 선 클릭, 이 선 클릭. 라인 명령으로요, 중간선 아니죠? 중간 지점 아닙니다. 자, 왼쪽으로 좀 치우쳐서요, 이렇게 클릭을 할게요. 클릭. 그런 다음 치수는요, 왼쪽에서 15mm든 오른쪽에서 30mm든 상관없죠. 자, 끝점과 이 선 15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 또 구속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의 폐곡선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 평면을 선택해서 돌출을 하면 되겠죠. 마무리. 돌출합니다. 자, 선택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르죠. 위쪽으로 돌출이 됐어요. 저희는 반대편 아래쪽으로 돌출을 하면서 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를 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거리는 15mm죠. 그래서 이럴 때는요, 자, 위쪽으로 되었다 그러면은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 창에서 방향. 여기서 반대로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클릭. 그러면 아래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리는요 15mm. 그러면서 출력에 보면요, 중간에 좀 전에는 이 접합이라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었을 텐데 방향이 반전이 되면서 이렇게 절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차집합입니다. 빼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전에 우리가 15mm 그림 평면에서 15mm만큼 아래쪽으로 깎아버린 거죠. 없애버린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도 이제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또 어떤 평면을 잡아서 한다고 했죠? 또 위에 평면을 잡아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엔 계단식이 아래쪽에 있네요. 자, 이 평면을 잡아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위쪽을 잡아서 작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돌출하는 양을 좀 다르게 조절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요, 이 평면에서 우리가 15mm만큼 했다면 아래쪽으로 까는 거리는 절단하는 거리는 30mm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이 아래쪽의 평면을 이용해서 그린다면, 그렇죠? 평면을 이용해서 그린다면 15mm만 해서 이렇게 빼기를 해버리면 되는 거죠. 어떤 평면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방식만 달라지는 거지 형상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요, 저는요, 우선 이 평면을 선택할게요. 아래쪽에 있는 낮은 평면을 선택해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클릭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 외곽에 대한 모서리 선이 투영이 된다면 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이렇게 투영을 할게요. 그런 다음 라인 명령어로요, 중간 지점을 해서 선을 그려도 되지만은, 자, 이 선 중간 지점을 피해서 선을 그리겠습니다. 노란 점이 있을 때 클릭하면 되죠. 그리고 이 치수는 15mm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또 평면이 만들어졌죠. 하나의 평면이 만들어졌어요. 이 평면을 이용해서 돌출을 해서 빼버리면 되는 거죠. 자, 마무리. 그리고 돌출. 이번에도 위쪽으로 접합을 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돌출이 됐지만은 다시 방향에서 반전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출력이 절단으로 바뀌면서 반대로 보이죠. 자, 미리 보기로 보여줍니다. 그쵸? 빼기가 되는 것처럼 미리 보기 보여줍니다. 이때 15mm. 이때 15mm 맞죠? 15mm만큼 저희가 빼기를 할 거니까. 그리고 확인. 그러면은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죠.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방법은 다르지만은 어때요? 마지막 결과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정도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모델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왼쪽에 또 작업 트리를 보면은, 자, 평면을 그렸을 때는 빼기를 했지만은, 그쵸? 이것도 동일하게 세 번에 대한 돌출과 스케치를 통해서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일 빠른 방법은 정면도를 택하면서, 그쵸? 정면도를 택하면서 우리가 한 번에 돌출을 했기 때문에 스케치 한 번과, 그쵸? 스케치 한 번과 이런 돌출 한 번으로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결과치죠. 결과치. 원하는 목적에 맞는 모형을 만들어내는 게, 마지막에 이게 정확하게 만들어낸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깜빡한 것 같아요. 자, F6번을 누르면은 저희가 이제 홈 화면으로 오죠. 홈 화면으로 옵니다. 그리고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굴렸을 때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휠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방법 말고도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요, 뷰큐브에 대한 이 정면도라든지 이런 색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움직이다 보면요,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색인이 되죠. 색인이 되는 부분을 클릭하면요, 이 보는 방향으로 이 모서리 클릭했던 위치로 이렇게 클릭해 보십시오.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면도라든지 이렇게 보였을 때 위쪽에 화살이 펴 있죠.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을 클릭하면은 90도씩 이렇게 틸팅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모서리 위쪽에, 오른쪽 모서리 위쪽에 틸팅 버튼 있죠. 자, 이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또 이렇게 회전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F6번을 눌러도 되지만은, 자, 위에 왼쪽에 홈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도요, F6번에 대한 기능과 똑같은 홈 화면으로 넘어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탐색막대도 잠깐 설명을 할까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손 모양 있죠? 손 모양은 저희가 마우스 휠을 꾹 누른 상태, 이 기능과 동일합니다. 초점 이동입니다. 자,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니까 마우스 커서가 손 모양이 바뀌었죠? 이때 왼쪽을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움직이면 됩니다. 자, 이런 기능이죠. 자, 그리고요, 자, 잠깐 축소를 할게요. 축소를 하고 왼쪽에 돋보기 있죠? 두 번째 돋보기 있습니다. 줌 선택이라는 게 있는데, 자, 아래쪽에 삼각형을, 작은 삼각형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줌이 있고, 줌을 클릭해 보면요, 자, 위쪽 누른 상태에서 위쪽 아래쪽으로 하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축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축소, 확대 축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마우스 휠을 클릭하면은 딱딱거리면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끊어지면서 확대가 되고 축소가 되지만은, 자, 이 위에 부드럽게 이렇게 확대와 축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요, 두 번째 전체 줌은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우스 휠을 더블 클릭한 그런 기능과 동일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줌 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잠 축소를 해볼게요. 자, 줌 창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마우스 커서의 사각형에 대한 가상선들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요, 꾹 누른 상태에서,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선택한 사각형 안에 부분이 확대가 돼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자, 줌 선택이 있습니다. 자, 원하는 면을 하나 선택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면을 기준으로, 면 쪽을 기준으로 좀 확대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기능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밑에는요, 또 자유 궤도가 있습니다. 회전 클릭을 하니까 마우스 왼쪽을 클릭을 하면요, 자,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ESC, 그리고 구속된 회전, 그렇게 차이는 별로 없죠. 하지만 한쪽이 이제 구속이 되어서, 자, 이렇게 이 축선을 선택함으로써 구속을 시키면서 회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축선들 있죠? 이 축선들을 선택해서요, 이 축선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기, 페이지 업이라는 게 있는데, 자, 클릭해 볼게요. 클릭을 하고요, 원하는 평면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원하는 평면을 정직하게, 정확하게 그냥 그 평면에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보게 만들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들어요. 자, 클릭하고요. 자, 이 평면을 클릭하니까 이렇게 반듯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으로 전환을 한다는 얘기죠. 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마우스와 키보드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회전도 하고, 그렇죠? 원하는 부분도 확대와 축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은 많이 하지 않는데, 하지만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시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